우리나라에서 둘째로 큰 도시인 항도 부산은 정부 직quản의 특별시로 승격하게 되어 기념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직할시로 승격돼 대구 직할시청이 새로 문을 열고 시내 일원에서는 시가 행진 등 축제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직할시가 되면 호남 지역의 개발과 문화의 진흥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부산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에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은 2014년부터 11년째 인구 순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 대구 경북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만이 우리들의 살 길이다. 합격 전화를 받으니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제 나도 취준생이 아니고 이제 취업한 이제 직장인이다라는 생각이 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디자이너로 취업에 성공한 박희연 씨.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울산에서 자라 경북의 대학을 나왔는데 그 지역엔 희연 씨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대구나 부산이나 좀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는 없을까 하고 찾아는 봤는데 역시 이러면 그냥 서울로 올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오히려 확신을 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서울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뭔가 기회가 많은 곳, 나의 꿈을 뭔가 알아줄 수 있는 곳,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어렵게 취업해도 서울 생활은 긴장과 경쟁의 연속입니다. 확실한 차이는 인구가 정말 많다. 서울은 이제 사람들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정말 탈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또 계단 올라갈 때도 어떻게든 비집고 올라가지 않으면 뭔가 저 뒤로 낙오될 것 같은 그런 위압감도 들었었고 사람이 많은 거에 단순해 보이지만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서울로 향합니다. 이주 효과. 살던 곳을 떠나야 경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소득이 낮은 지역이면 거기서 계속 살면 자기도 소득이 낮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다른 자기한테 좀 더 맞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어디로 이주하느냐가 개인의 경제력을 결정합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다른 시도로 이주한 집단은 이주하지 않은 집단보다 소득 100분위, 즉 소득 수준이 11.8%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출신의 경우 이주 집단의 소득 상승폭이 27.6%포인트로 2배 넘게 컸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개인 소득에도 반영된 겁니다. 더욱이 그 격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예전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만큼이나 괜찮은 어떤 소득 개선의 효과를 얻었습니다만 최근으로 와서는 비수도권에서 자기 권역 내에서 이렇게 이주를 했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떠나면서 지방의 거점이었던 광역시는 급속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부산 인구는 30년 만에 25.8%가 줄고 울산은 25.7%, 대구는 24.3%가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도 지역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감소율보다 소위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시가 줄어드는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과거와 같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서 이 산업 생태계를 짜고 발전 전략을 짜는 게 더 이 수도권으로 이 사람들을 뺏기지 않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권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최초의 광역 행정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이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줄여서 광주특별시가 출범합니다. 40년 만에 전남과 통합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들은 통합이 불러올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공무들이 많아요, 시골 같은데. 지역 제한 그거 있잖아요. 광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광주권에밖에는 입찰을 못 해요. 이제 통합돼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생기면 기회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일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죠. 현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도 통합을 반기는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도민들은 생활 환경이 광역시 수준으로 향상되길 바랐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하면은 이 거대 도시가 돼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물론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그것도 큰 효과겠죠. 광주에서 누리던 그런 교육이나 인프라 시설을 이제 좀 더 누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통합 도시로 출범을 하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광역단체장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행정통합설명회. 정말 광주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오늘 그걸 정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 되면 제대로 잘 뽑아야죠. 그런데 광주 시민을 만나러 온 사람, 김영록 전남지사입니다. 두 지역의 갈등 사안이었던 광주 군공항의 무한 이전에 대해 광주 부지 활용구상으로 설득합니다. 제가 과거에 전남도지사로서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통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는 제가 이렇게 기업 대학 연구 테스트베드 역할, 그러니까 판교 밸리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날 오후 전남에서도 행정통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보성군민을 만나러 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두 지역을 연계한 관광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은 다른 말로 관심입니다. 관심이 시작된 거예요. 광주에 온 사람들이 지역 앞배를 받으면 보성 녹차를 어떻게 가도록 할까? 빨리 정책적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하나로 통합되면서 경쟁과 갈등 대신 함께 생존할 방법을 지자체장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는 단 한 명의 특별시장을 뽑게 됩니다.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 엔진이 될 거점 도시를 두고 물밑에선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광주는 20년 전 옛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호남의 명동이라 불리던 대표 상권 충장로가 무너졌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절반 수준 50%. 그래서 장사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광주 사람들이 좀 무안으로 도청 이전한 걸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아쉽게 생각해요. 다시 도청이 우리 왔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인프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청년들은 광주를 전남 광주통합시의 대표 도시로 확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청이 이전하며 조성된 남학 신도시에서도 중심 기능이 약해질까 걱정이 나옵니다. 지금도 건물 곳곳이 텅 비었고 목표 인구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엄청나서 반대를 해요. 통화만 돼가지고 그 사람들 뭐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갔으면 나갔지 유입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도시로 사람들이 자꾸 유출되니까 문제인데 도청이 소재지가 옮긴다면은 아마 남학은 더 심각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전남 동북권 소외론까지 나오면서 특별시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을 분산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특별법은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 청사 3곳을 균형 있게 활용한다고 갈등을 임시로 봉합한 채 통과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해서 통합특별시를 균형 개발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쟁할 지역 거점을 집중 육성하려는 행정통합의 전략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바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성장률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적의 경제가 지역에서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집적의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의 거점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고 거점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된 지역의 연계, 그러니까 컴팩트 앤 네트워크 전략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차 이전 공공기관까지 분산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걸리는 산업생태계 조성보다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분산 이전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좀 무책임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권역 내의 중심지를 일단 키우자. 그래야 더 이상 인구를 뺏기지 않는다. 즉 인구의 댐을 하나 좀 만들어 두자. 이재명 대통령도 거점을 약화시키는 분산 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인 좀 집중하자. 어쨌든 나라가 살려면 지역에 중심이 생겨야 되고 중심이 생겨서 거기가 그냥 도와줘서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주변을 이렇게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주변 도시의 소외감을 해소하려면 거점의 이익을 주변과 나누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정말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거점 정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거점과 비거점의 상생 전략을 제대로 구축하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점의 필요성은 경제적 파이를 키우기 위함이고요. 경제적 파이가 나오면 비거점 지역으로 뭔가 이익을 보내는 게 필요한 거죠. 대전 충남도 아직 그 시민적 지지가 찬성 여론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시도의회가 처음엔 찬성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반대로 돌아섰고요. 추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 통합을 시도한 다른 지역은 특별법이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일부 지방의회가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정책 일정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실제 나중에 그런 어떤 그 이슈들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봉합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진난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넘긴다던 재정과 권한이 기대에 못 미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특례가 부족하다는 게 반대로 돌아선 이유였습니다. 그쪽이 갖고 있는 특례를 우리도 다 해야 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이지 거기에 맞는 특례가 모든 통합특별시에 맞는 특례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실효적인 특례들도 아니죠. 권한이 커진 통합특별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특별시장이 인허가권, 인사권, 예산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 심의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4년간 20조 원의 지원금 이후 지속 가능한 재정 분권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통합특별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북부 지역에 쪽수가 적으니까 결국 밀리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큰 덕이 있을까? 최초로 거대한 시멘트 공장이 경상북도 문경에 건설되었습니다. 1300도로 뜨겁게 달아올라 24시간 석회석을 구워내던 회전가마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고 8년 전 공장마저 가동을 멈췄습니다. 씁쓸하죠 뭐. 그 찬란했던 공장이 산에 가서 나무 회다가 막 이래 밥해 먹고 하던 시절에 여기는 전기로 다 했으니까 뭐 신기 동네가 뭐 완전히 밤 되면은 불야성이지 그냥 막. 이 분점 덕분에. 그럼요. 한때 1000명 넘게 일했던 공장. 좋은 일자리는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공무원 월급의 거의 배 수준? 배 수준이 이러니까 여기에 회사 복귀코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우러러 보듯이 이런 것들 시절이었었죠. 하지만 경제 활동이 멈추자 사람들은 하나둘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문경은 지방 소멸 위험 도시입니다. 내 자녀들부터도 여기 고향에 와서 안 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 10년만 지나면 이제 동네가 텅 비게 생겼어요. 그게 참 걱정이에요. 들어올 사람은 없고. 행정 통합은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저기 통합이 돼가지고 뭐 대구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더 낙후 지역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염려스럽죠. 그렇지는 않았겠지. 다행이야. 안 그러면 다행이죠. 젊은 사람 일자리를 조금 금액이 서울 지역, 경기 지역보다는 작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복지라든가 이런 인프라는 그 다음 차원이고 제일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는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 가능성을 향해 통합특별시의 실험이 이제 시작됐습니다.